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1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논문 초고 온라인 등록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른에서 양성자 충돌로 만들어낸 중성미자를 바로 732km 떨어진 이탈리아의 오페라 검출기로 보내는 실험을 했었는데, 이때 검출기에 도착을 한 시간이 중성미자가 빛보다 0.000006초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에 국내 언론과 9시 뉴스에서까지 보도가 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해당 실험의 오류가 밝혀졌고,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이없게도 GPS랑 컴퓨터 간의 이 통신 지연으로 실제 시간이 잘못해서 계산이 되었을 뿐 기존의 이론대로 중성미자도 빛보다 빠르지는 않았죠.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2011년에 이런 해당 뉴스만 보고 그 이후의 내용을 접하지를 못해서 아직도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른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프닝을 일으켰었던 중성미자에 관한 몇 달 전의 최근의 연구까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중성미자, 영어로 뉴트리노는 전자와 성질이 비슷하지만 전하량이 없는 입자입니다. 페르미온 입자 중에 전하량이 없는 입자들은 오로지 중성미자들 뿐이죠. 그런데 중성미자는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성미자라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화학 공부를 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오는데, 화학 반응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도 맞지만 물리학 전반으로 따져보자면 엄밀히는 질량 보존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에너지 형태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핵융합이나 베타 붕괴의 과정에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그런 과정,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질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량 결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성미자는 이론적으로 먼저 예측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태양의 핵융합 반응인데,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한 쌍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작고, 따라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무언가의 형태로 질량이 사라진다라고 추측을 했고, 이것을 중성미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중성미자 검출에 성공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중성미자가 전하량이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페르미온 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성미자는 전하량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중성미자는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지구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왜 가능한지 알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우주의 4대 힘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와 가장 친숙한 힘은 중력이랑 전자기력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큐브를 들고 있을 때 큐브가 제 손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 손이 이 큐브를 막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당연히 거의 100%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큐브가 제 손을 뚫고서 지나가야 하지만, 원자 끝에 있는 전자들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자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이런 전자기력이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큐브가 제 손을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페르미온 입자 중에서 중성미자를 제외한 쿼크들은 모두 다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원자는 모두 다 페르미온 입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성미자는 전하량이 없고 우리 몸과 벽과 지구를 모두 다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전자기력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력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중성미자는 그 어떠한 검출기가 됐던지 다 뚫고서 지나갈 텐데, 어떻게 이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중성미자가 전자기력과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과도 상호작용을 하고 약한 핵력과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거의 100% 빈 공간이기는 한데 핵력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날아가다가 이렇게 소립자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립자들이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서 그런 일은 정말 거의 일어나진 않지만 무수히 많은 중성미자가 계속해서 지구를 통과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중 일부는 무언가와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미자 검출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건 아이스 큐브입니다. 남극의 아이스 큐브 관측 기지는 2010년에 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중성미자를 포착했었습니다. 이 장치는 최근에 미스테리한 중성미자를 관측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100테라 일렉트릭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지닌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에 의하면 이런 중성미자들이 생성된 근원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 중성미자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빛보다는 빠르지는 않지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중성자가 우리들의 몸을 거의 빛의 속도로 계속해서 관통을 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랑 태양까지도 관통을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질량은 정확하진 않지만 질량이 0에 한없이 가깝긴 해도 질량이 0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중성미자가 질량이 매우 작긴 하지만 질량이 있기는 있다는 것이고 많이 모이게 되면 중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결국 중성미자는 암흑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들을 암흑물질의 후보에 올려두고 있긴 한데 만약 암흑물질이 중력으로만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힘들과는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암흑물질을 관측할 수가 없겠죠. 이 이야기는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음 컨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